자, 비트코인은 이전 음봉이 만들어낸 저항 구간의 FVG 구간, 도달을 했지만 이 구간의 저항작용을 다시 한번 하락으로 이끌어냈고, 이전 고점부터 고점이 이어진 하락 추세선을 또 한 번 저항 구간으로서 소화하면서 이 구간에서 겹저항을 맞아 아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도 불안한 상승의 끝은 바로 겹저항 구간이 임박한다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마 고점에서 숏으로 전환을 가져가셨을 건데요. 지금 목포자분들은 무리하게 이곳에서 추격숏을 내리시면 안 되는 구간입니다. 왜냐? 아래쪽 청산 물량을 보시면요. 현재 64.146의 청산 물량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소진되고 있죠. 그런데 이 자리를 지금 청산시켰다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반등을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청산 물량을 모두 소화한 뒤 추가적인 이탈숏이 나오는지 보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중요한 건 바로 이 자리죠. 지금 청산 구간에 있는 가장 큰 물량을 수입을 하고 다시 올려줄 힘을 가진 매수세가 들어올 것이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지금 이 청산 물량이 있는 매물대를 제거한 후에도 매수의 힘이 들어오지 않아서 이 구간을 아래로 떨어뜨리면서 단기적인 추세 반전을 가속할 것이냐는 겁니다. 자, 우리 어제자 가져온 전 저점이 보이시죠? 마지막 저점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뚫렸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상승은 현물이 주도한 장이 아닌 선물, 롱 레버리지가 과도하게 이끌었던 상승이기 때문에 이 청산 물량 자리에서 버텨주지 못한다면 연쇄적인 청산이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는 구간이기도 하죠. 이것은 이전 차트 상승에서도 똑같이 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현물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선물만 과도한 레버리지 상승을 이끌면서 해당 구간에서 주요한 전 저점을 깼을 때마다 과도하게 하락으로 매도세가 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 자리가 똑같이 동일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무조건 숏에 들어가야 될까요? 아니죠. 이전 개미들이 들어올 만한 구간을 털었음에도 리테스트를 한 후에 실패를 하는가, 우리가 이 구간에 대한 조건들을 모두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우상향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현입니다. 자, 여러분, 어제 제가 롱으로 추격하지 말라, 지금 나오는 롱은 한 템포 파동이 더 나올 수 있으나 겹저항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저항 구간을 뚫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손절을 당하기 좋은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말씀드린 그대로 차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도움 되셨을 테니 여러분, 오늘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은 한 번씩 수익 인증까지 남겨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오늘은 ICT 관점으로 우리 코인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매매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근거들을 가지고 왔고, 여기 눈에 보이는 지표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ICT 지표로서 초보자들도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게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포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우선은 우리가 차트를 보는 데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관점부터 브리핑을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저는 고점에서부터 겹저항 구간을 뚫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해당 자리로부터의 리테스트에 실패한 후 숏을 내린 상황입니다. 자, 이런 겹저항 구간에서 숏을 내리는 이 매매 방법은 간단한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 차근차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당 자리에 가지고 있는 저항 구간이 어떤 구간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어제자 첫 번째 저항은 어디였죠? 고점에서부터 내려오는 저항 추세였습니다. 우리 단 한 번도 고점을 넘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로 지지해 줘야만 추가적인 추세 반전, 상승을 가져갈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종가의 마감이 캔들이 다시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 구간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의 저항으로서 작용을 할 수 있었고, 두 번째는 4시간 봉에서의 캔들 형태를 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전 고점을 만들 때 양봉에서 만들어진 FVG 구간이죠. 자, FVG는 갑작스런 장대 양봉이나 갑작스런 장대 음봉에서 매수세나 매도세가 과도하게 터질 때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은 이런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의 매매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FVG는 그런 사람들이 투자를 못했다, 불공정한 가격이 구성이 되었다라고 해서 페어밸류 갭이라는 이런 FVG를 만들어낸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런 FVG는요, 이러한 중단선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마련인데요. 여기 자리를 봤을 때는 이 중단선을 다시 기회를 주지 않고 상승 양봉이 시작된 저점을 단번에 매도 음봉으로 꽂으면서 저점을 갱신하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중단선에서 기회를 주지 않고 이전 저점 혹은 고점을 깨는 형태, 이것을 우리가 IFVG,
FVG 앞에 I가 달리면서 반대의 추세 전환 역할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봉에서 만들어낸 지지 FVG가 음봉에서 만들어낸 저항 FVG로 만드는 구간이었다. 그래서 어제 이 구간은요, 위쪽에서 내려오는 고점 추세를 제외하고도 겹저항에 위치하고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 FVG를 모두 다 소화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기는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리테스트에 실패했을 때 숏을 내리기 좋은 구간이다라고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해당 구역에 대한 실시간 안내까지 드리고 제 진입가와 목표가 그리고 매매 전략까지 설명을 드렸죠. 오늘도 실시간으로 이런 차트 브리핑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 저는 항상 제가 텔레그램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이전 영상에서 제가 어떻게 매매 포지션을 잡을지에 대해서 미리 브리핑을 드리고 해당 기준으로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실시간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텔레그램에 들어오셔서 제 브리핑을 모두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리딩방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자유롭게 입장이 가능하시고, 들어오실 때는 아래쪽 링크 통해서 신청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만 여러분, 저도 개인 채널 열심히 키울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도움되는 자료 더 많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 분석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단기 삼각 수렴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위로 쏟아지든 아래로 쏟아지든 방향은 정해지지 않은 구간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전 저항을 받았던 추세에서 동일하게 저항 구간을 받고 이 물량을 소화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아래쪽에서 받아주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올려서 뚫어주지 않는 한 현재는 이 구간에서부터 다시 추세가 아래로 내려오고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이전 고가, 우리 바로 어제자 해당 고점이 나오기 전에 고점이죠. 이 고점을 하나의 양봉으로 지금 돌파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가를 넘어서면서 상단에 있는 유동성은 완벽하게 제거를 해줬다. 하지만 윗꼬리를 달았다는 자체가 이 해당 구간의 저항이 굉장히 세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래에 있는 물량을 다시 한번 소화하고 매수세가 들어와야만 이 구간을 따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이 추세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65K를 지지 돌파해줘야만 추가적인 이전 고점을 완벽하게 제거하면서 상승으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지표에서 보이는 건 뭘까? 여러분 굉장히 궁금하시죠? 제가 만든 지표인데요. 이것은 ICT 트레이딩을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초보도 누구나 알 수 있게 정리를 해둔 지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둔 지표를 아까 보셨던 링크에서 지표 신청으로 트루 ICT, 그냥 ICT 지표라고 쓰셔도 제가 계속 공유 받으실 수 있도록 보내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해당 지표를 쓰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더욱더 편리하고요. 자, 이 ICT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너서클 트레이딩이라고 해서 세력들이 매수를 어디서 하고 그리고 매도를 어디서 하는지 그것들을 파악해서 우리가 그 구간의 지지와 저항을 통해서 매수랑 매도를 하면서 전략을 가져가는 거죠. 자, 그럼 이 ICT로 봤을 때 지금 아래쪽에 받아줄 만한 자리가 어딨나? 이것을 먼저 봐야겠죠. 자, 그렇게 본다면 가장 기초적인 원리는 FVG입니다. 자, FVG는 이전 꼬리와 다음 꼬리를 이어서 이런 장대 음봉이나 양봉에서 생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해당 구간은 이전 양봉을 IFVG로 만들어준 구간도 맞지만 해당 음봉에서 생긴 FVG를 활용해서도 우리가 이 구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FVG로 볼 수 있는 형태는 첫 번째 뭔가요? 자, FVG는 중단선까지 다시 되돌려주는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FVG의 중단선을 이탈했죠. 자, 그리고 하단선도 이탈을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올라오는 양봉이 이 FVG의 상단을 지지 돌파를 다시 해주지 않는 이상 우리가 이 하락하는 짧은 조정의 반전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간에 있는 양봉이 실패를 한다면 추가적으로 아래에 있는 전일 저가에 있는 유동성을 먹고 갈 확률이 굉장히 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전일 저가 같은 경우는요. 그냥 어제자 저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제 봤을 때 우리가 상승의 고점을 만들어내기 전에 있었던 저가는 어딘가요? 바로 이 구간이죠. 자, 그렇다면 전일 저가에는 무엇이 많을까요? 자,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미들의 매수세가 많겠죠. 여기에서 진입하신 분들 그리고 롱을 잡아두고 손절을 걸어두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력의 입장에서는 이 자리까지 내리면서 이런 유동성을 탁 건드리고 개미들을 모두 손절시킨 뒤 다시 올려도 되는 차트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청산 히트맵을 봤을 때 아래쪽으로 고래버리지의 물량이 많이 모인 구간을 우리가 볼 수 없다. 그렇다라는 것은 내릴 때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 이걸 내릴 힘이 없이 아래쪽 청산 물량이 계속 따라주지 않는다면 해당 구간에서는 미장이 열리기까지 꽤나 지루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등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섣불리 지금 타점을 잡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4시간봉에서 1시간봉으로 내려오게 되면요. 자, 확대를 해보면 우리가 어제자 전일 고점으로 찍히고 있는 곳에 추세 반전이 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전일 고점을 털고 이 자리를 이탈해버린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자리에 있는 개미들의 유동성을 모두 먹었음에도 우리가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전 유동성이 모여있는 자리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요, 추가적으로 이 자리의 유동성을 먹은 현존하는 자리에서 추가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냐가 1차가 될 수 있고요. 2차로는 이 추세 반전 트리거를 이탈하고 내려가는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만약 이 자리를 이탈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우리가 아래쪽에서 보고 있는 구조의 변화를 시킨 자리 63.3K에서 63.6K까지 이 부근에서 물량을 정리하면서 반등으로 끌 수 있는 상승장이 시작되는가를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간별로 섹터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스터디룸에 제 관점도 계속 참고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포지션은 안 가지고 가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왜 추가적으로 제가 하락에 대비하는지를 지금부터 볼 텐데요. 현재 보시는 차트는 테더 도미넌스입니다. 테더 도미넌스가 무엇일까요? 테더 도미넌스는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투자 시장에서 달러에 우리가 투자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차트인데요. 자, 가상화폐와 반대되는 달러의 차트, 현물을 투자로 다루는 이 비중이 높아진다면 당연히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보통은 테더 차트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요,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고 테더 차트가 내려갈 때는 비트코인이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테더가 어떤 구간을 형성하고 있죠? 아래쪽에서부터 계속해서 지지를 받던 구간에 도달을 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테더가 지금 단기적으로 충분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흐름이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고, 이 구간에서 충분히 비트코인은 반대의 포지션,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더 또한 날봉을 기준으로 고점에서부터 하단 추세까지 삼각 수렴의 위치를 떠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의 방향성을 확정짓는 것이 아닌 비트코인과 테더의 방향성을 통해서 한 자리로서의 분출을 기다리는 자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실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인데요. 수렴 형태를 띠면서 볼륨을 보시면 계속해서 거래량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거래량이 낮아지면서 수렴을 한다는 것은 한 방향으로 가기 위한 힘을 응축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힘을 응축하면서의 방향성에 여러분들이 미리 지금 확신을 해서 투자하는 자리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먹고 빠지고 그 힘이 분출되는 기준을 알고 우리가 상승에 대한 트리거를 얻었을 때 혹은 하락에 대한 트리거를 얻었을 때 추가적으로 이 방향성을 끌고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저녁을 보시면 원유 재고가 발표되는 이런 지표 발표가 놓여 있는데요. 오늘 있을 원유 재고 발표보다는 3시에 있을 FOMC 의사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앞으로의 기조에 있어서 금리 인상이나 인하에 대한 이런 힌트들이 나올 수 있는 회의록이 발표되기 때문에 이 새벽 3시의 변동성을 주의하고 단기적인 무빙이 나올 수 있음에도 대비를 하셔야 되는 장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파동의 관점입니다. 우리 아래쪽으로 W, X, 그리고 A, B, C의 Y 파동까지 조정 파동이 끝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임펄스 파동, 새로운 상승 파동의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카운팅 1파가 모두 나왔냐? 그것을 한번 알아볼 수 있겠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기존의 파동을 한번 지우고 보면 1, 2, 3, 4, 5의 파동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세부 파동이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더라도 저는 대략적인 1파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지금은 2파 조정 구간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 파동의 법칙에서는요. 대부분 0.5 구간 혹은 0.618의 정석적인 자리까지는 2파 되돌림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구간까지는 추가적인 숏을 조금 봐줘야 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내가 이거 갑자기 위로 올라가면 어떡하나요 하시는데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FVG의 중단선을 넘어주지 못한다면 다시 꼬꾸라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이런 자리에서 포모를 느낄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 파동의 되돌림 법칙을 사용하면요. 우리가 아까 봤던 중요한 자리들을 한번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지금 1시간봉을 보게 된다면요. 지금 0.382에서 0.5 구간을 모두 다 스윕하고 내려가면 어떻게 되나요? 0.618 자리까지 내려오게 되죠. 추세의 반전 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이 구간을 모두 뚫었을 때는 파동의 근거에서 63.6K. 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63.3에서 6K는 이전 아래쪽에서부터 저점을 찍고 올라온 후 이 구간 어디예요? 고점들을 찍으면서 하나의 지지를 밟은 구간과 겹친다. 그래서 이런 구간으로 2차 숏이 나오게 될 텐데 이 구간을 못 버티게 되면 진짜 이 자리에서 롱이 나오지 않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깊숙이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가 ICT 근거로 봤을 때는요. 이 과정에서 이 자리를 뚫고 내려온다는 건 여기에 있는 삼각 수렴의 하단을 도전하고 다시 올려버릴 가능성도 있지만 다르게 봤을 때는 이전 저점을 따면서 모든 유동성을 아래로 내릴 가능성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봤을 때 아래쪽 오더블럭이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죠. 오더블럭은 세력들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우리가 상승을 가져가면서 FVG를 겸했을 때 나오는 추세 반전 신호인데요. 자, 그럼 지금 있는 이 하단 추세선과 오더블럭은 어떤 기준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이번 상승장에 있을 마지막 자리, 받을 자리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최악의 자리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대비 정도로만 지금은 가지고 있으면 되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전략 나갑니다. 지금 고점에서 저와 함께 숏에 들어가서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분익하시면 되겠죠? 지금 청산 자리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분익 한번 하셨을 거고요. 여기에 대한 실시간 알림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반전 자리, 이 자리를 털고 유동성을 그대로 가져간다면 추가적인 아래에 있는 고점들을 형성한 자리, 자, 이런 구간에도 충분히 유동성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해당 자리에서 2차적으로 분익을 해주시고 이 자리에서 꺾여서 매수세가 들어올 때는 해당 자리를 누르고 올라올 때 반익 반분을 하시면서 포지션을 정리하시고 우리 롱 버튼으로 갈아치우면서 롱숏을 모두 먹을 수 있는 자리를 보수적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그대로 올라가면 어떡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추가적으로 나오는 이런 양봉 혹은 아까 4시간봉에서 봤던 음봉에는요. 모두 다 중단선이란 게 있습니다. 해당 FVG의 중단선을 완벽하게 돌파 지지받지 못한다면 어차피 해당 장에서는 이 추가적인 고점을 올릴 수 없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꺾어야 될 자리 중단선과 더불어 이 고점을 꺾으면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포모를 느낄 만한 자리는 아니다. 숏은 어차피 분익을 한 번씩 했기 때문에 우리가 손실 없이 반 벌고 반 버리고 올라가면 되는 자리인데 이런 위에 있는 저항 구간에서는 롱을 함부로 잡았다가 털릴 위험도도 있기 때문에 지지 돌파로 올라가는 자리를 잡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뭐 깊은 하락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대응점은 계속해서 제가 브리핑 드린 대로 알려드릴 예정이니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응원의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속 브리핑은 계속해서 스터디로 이어갈 테니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자유롭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수연이었습니다.